네,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빠른 진단과 정확한 분석으로 투자의 기본기를 단단하게 다져보는 시간입니다. 최종현 프로님과 함께 할 텐데요.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? 네, 최근에 서울을 비롯해서 주택시장에 계속되는 변화에 많은 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또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다. 이러한 또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그러한 이제 하락세라는 것만 보고 다시 상승이 올 텐데, 이런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뉴스를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금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부동산 뉴스를 한번 통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오늘 준비한 뉴스고요. 법인 명의의 아파트가 낙찰자가 한 달 새에 4배가 증가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. 자, 이 말은 뭐냐면 세제 혜택, 결국은 세금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커지고 또 아파트를 소유함에 있어서 그 세제에 대한 어떤 부담이 점점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우회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세금 부담이 좀 덜한 법인 명의를 통해서 아파트를 낙찰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. 결국은 이런 사회적으로 뭔가 규제나 압박이 들어갈 때는 그 주변에 우회되는 투자 방법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기 나름입니다. 그래서 항상 그래 왔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또 투자에 대한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지금 뭔가 이것이 지금의 세법을 좀 피해가는 방법이라고 좀 명쾌한 답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투자의 방법으로 우회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법인 명의의 아파트 또한 결국은 세제 혜택이 아니라 기존의 이제 세제 압박에 같이 편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돼버리면 결국은 규제로 반드시 묻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법 외에도 이제 다음 뉴스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지금 뭔가 그냥 당장 세금에 대한 압박이 생기고 내가 이 부동산을 나중에 매매할 때, 매도를 할 때 내가 세금을 괜히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뭔가 민첩하게 움직인 경우에는 항상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또 다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스스로 이제 함정을 또 새로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결국은 소유권에 대한 얘기인데요. 소유권을 법인으로 뒀을 경우에는 추후에 매도 시에도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개인의 판단대로 뭔가 이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저는 위험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보고 또 이제 이걸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조금 눌러놓고 그 정통의 어떤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 가시는 게 더 좋겠다. 약간은 좀 무시하고 가셔야 될 기사다라고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 연계되는 부분인데요.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서울의 아파트가 저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드디어 이제 하락세, 상승폭이 낮아졌다. 그리고 이제 호가는 올라가고 또 거래는 다시 절벽이 되고 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. 결국은 9.13 대책에 대한 어떤 결과, 긴급 진단을 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기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9.13 대책 이후에 아파트 경매 응찰자가 40% 감소했다는 내용인데요. 결국은 이런 프로테이지죠. 퍼센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커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건수를 보게 되면요. 67건에서 55건. 불과 이제 10여 건 차이밖에 안 나는 수치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단지 9.13 대책 때문에 이러한 경매응찰자가 낮아지고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거죠. 항상 뭔가 기사는 이슈화를 시켜야 되고 그럴 때 뭔가를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이제 부각되는 수치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지 말라는 같은 논점에서 준비를 한 기사입니다. 자,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. 지지옥션이라는 그 경매 통계 자료에 이제 나온 부분인데 자, 9월 13일 이전에 이러한 이제 건수를 보였던 것이 대책 이후에 건수가 줄었다. 근데 해당 건수를 물리적으로 수치로 보게 되면 큰 차이가 결국 아닌 거고요. 자, 당장 이러한 또 대응책 때문에 뭔가 또 경매에 뭔가 응찰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게 경매를 낙찰받을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에 다시 또 수요들이 몰려올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아직도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랬을 때 본래 목적하고자 했던 그 투자 방법이 경매 부분이 아니었다면 굳이 이런 이슈들 때문에 또 경매로 눈을 돌려서 잘 모르는 투자를 하시게 되실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함정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더 많이 있다, 많이 산재가 돼 있다는 거죠. 결국 특히나 경매 같은 경우는 물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낼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한 안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그냥 말만 듣고
경매에 참여를 하셨다가는 나중에 오히려 또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의 뉴스를 통해서 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 이겁니다. 항상 그 순간의 이슈, 매주 이렇게 뉴스를 제가 선보이고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어떤 뉴스를 말씀드려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러한 이슈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그 외적으로 투자 방법을 펼쳐나가는 방식이 아니라, 이 방법에 대한 것은 본인이 자신 있고 알고 있고 또 그 가지고 계신 자산을 잘 이제 뭐 소유하면서 굴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이슈에 예민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죠. 자, 그 내용은 뭐냐? 결국 지금 서울, 특히나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요. 서울 내부의 이런 아파트, 주택에 대한 규제들입니다. 대부분의 규제들이. 자, 그러면 뭐 상승이나 하락, 모든 기준이 서울의 아파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, 과연 전국의 그 주택 가격을 봤을 때 뭐 그 정도를 이 서울의 아파트가 워낙에 잘 올랐기 때문에 전국의 주택 가격에도 반영이 돼서 상승까지도 이제 우회를 시켰던 적이 있었죠. 한 1, 2개월 전만 해도. 자, 이제 그 정도의 수치가 아닌 겁니다. 그리고 항상 뭔가 이제 상승이 됐을 때는 조금의 하락이 오고 다시 상승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그려왔는데,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런 이슈들은 지금 약간의 하락세를 표현하기 위한, 그래서 이제 이슈를 통해서 이런 압박이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, 불과 작년에 나왔던 이제 가장 규모가 있었던 파리 대책을 보셔도 그 이후로 2개월 정도는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시 상승폭을 이어갔다는 얘기죠.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내년, 저는 제가 이제 세미나에 따라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, 내년은 조금 서울 주택 가격에 침체기가 올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자,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답보 상태로 가야 되고, 결국 부동산은 오늘 매수를 해서 내일 다음 주에 매도를 하는 물건이 아니라, 제가 항상 그 기간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좀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결국 4년에서 6년 못해도 소유를 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이걸 매도를 할 때 그때 당시의 세법이나,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는 이 시기가 왔을 때, 매도하는 시기가 왔을 때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우회 투자, 그리고 뭔가 이것들을 활용하고자 하는, 조금의 더 이익을 보고자 하는 예민한 투자 방법은 저는 지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 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